MG세대가 보는 전국의 MZ세대 아닙니다. MZ세대 아니고 MG세대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 MZ세대라고 한 번 했다고 혼났습니다. 예. 보는 전국의 핵심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부 다들 그 명칭이 굉장히 긴 하지만 어쨌든 전부 다 청년이 들어간 위원장님 세 분을 모시고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선대위 서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첫 시간이니까 한번 직접 한번 셀프 소개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우리 권지웅 위원장님부터 셀프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청년선대위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저는 다이너마이트. 네네. 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고 지금은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여튼 이제 뭔가가 파격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재정립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민주당 꼰대직 그만해 위원회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음 정부를 수립할 때 네. 정부의 정책이나 메시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옛 문화 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좀 바꾸자.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꼰대짓. 네. 꼰대들이 꼰대짓을 하죠, 사실.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 잘 두지 않아요. 노력하는 꼰대가 되라라는 충고를 받고 그렇다. 그래 나는 그렇죠. 내가 꼰대임을 인정하고 50대니까 노력하는 꼰대가 되자 이런 생각인데. 최근에도 막 기수를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몇 기냐, 나는 몇 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나 하여튼 좀 바꿔야 될 문화 같은 것들부터도 좀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기는 그 모든 언론에 보면 괄호 열고 연수원 몇 기, 또는 변심 몇 회, 변호사들 소개할 변호사나 법조인들 소개할 때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죠. 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꼭 그걸 쓰더라고. 예, 우리 장해찬 본부장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한 6년 동안 시사평론가로 방송에서 활동을 하다가요. 네. 윤석열 후보님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중앙선대위에서 공동청년본부장을 맡아서 청년 일정이나 뭐 청년 조직, 청년 정책, 또 청년 인재 영입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실무를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어쨌든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조금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런 비판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어서 그래요? 비록 청년 본부장이지만 네. 내가 청년의 마스코트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기회를 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그렇게 저의 직위를 이해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평범한 청년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과 상징성을 가진 청년들 최대한 많이 찾아내면서 만날 생각입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 사퇴한 노재승 전 위원장이 됐네요. 이 관련해서 우리 장해찬 본부장한테도 좀 세평 조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청년 특보도 윤 후보 처음 정치를 막 시작했을 때부터 청년 특보 역할을 하셨으니까 한번 그런 뭐 세평조회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달라고 해서 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세평을 전할 수는 있죠. 이제 SNS는 닫았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의견을 좋겠다. 전달하긴 했었습니다만 일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SNS 게시물들을 미리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었는데 영입이 발표되고 나서 언론에 의해서 아주 몇 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쓴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라고 하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공유하게 되면 그 글 전체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노재승 전 위원장이 쓰지 않은
공유한 글의 어떤 자극적인 단어까지도 마치 노재승 전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좀 왜곡하는 보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 정서와 선거의 영향을 고려해서 노재승 전 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 결정을 했고요. 네. 하지만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그 정치적 결정과 별개로 네. 우리 사회와 언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년의 어떤 과거 발언이나 개인으로서의 SNS 활동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왜곡하고 확대하고 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네. 우리 사회 모두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토론의 맥락상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강민진 위원장도 대책위원장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인사 셀프 소개해 주시고요. 바로 이 부분 토론 바로 들어가 보죠. 예. 네, 소개해 안녕하세요. 주시죠.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우리 정의당에는 청년조직이 청년정의당이라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를 좀 젊게 만들고 싶어서 18세 선거권 운동을 하다가 이 정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지난 총선 때는 지금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만 25세라서 그때 만 24세 딱 하루 차이로 모자랐죠. 네, 딱 하루가 모자라서 지난 총선 때 출마를 못했고 그다음 이번 대선이 왔는데 또 대선은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게 돼가지고 원천적으로 이제 출마를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오신 다른 두 분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후보나 당대표의 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의당 선거로 선출하죠? 네, 저희는 이제 청년 당원들의 투표로 청년 대표를 선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정치권에 요즘 뭐 청년 인재 영입 관련한 논란도 많은데 뭐 이제 기성세대가 청년을 픽하고 고르고 쓰다 버리고 이런 정치보다는 청년들이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분 서로 깐부가 되시기를. 근데 저는 정글 같은 방송계에서 네. 라디오 1회 게스트부터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자신 선출되지 있다. 않았다. 뭐 인정은 합니다만 선출직으로서의 자부심에 네. 대해서 붙어보면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방송 이력은 만만치 않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파이터로서는 본인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예, 각자 다 실전에 강한 무술들을 비기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곧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다른 토론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아까 노재승 이제 사퇴한 노재승 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노재승 씨가 이게 너무 과장됐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 이상으로 언론에서 지나치게 꼬투리 잡기식으로 노재승 씨의 발언을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밑줄 짝짝 거가면서 꼬투리 잡기식으로 갔던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검증하는 게 맞냐. 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죠. 이 검정고시 출신은 비정상적이라는 발언을 두고 강민진 대표께서 일침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일침은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검정고시 출신은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을 노재승 전 위원장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본인이 공유한 게시물에 그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어제였었나요?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기사를 보고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 본인이 공유한 글의 일부인데 그 글을 공유했다고 해서 생각 전체나 표현 전체를 더군다나 사인일 때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네. 직접 쓴 글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여야죠. 그걸 네. 뭐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네. 이런 식의 공유한 게시물의 일단락 표현까지도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때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도 정확하게 기재를 다르게 해줬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자, 저는 전주현 이제 위원장님. 사실 본질적으로 네. 예를 들면 그 표현 말고도 불법 집회를 하면 실탄을 써도 좋다. 이건 노재승 위원장이 직접 쓴 글이죠. 네. 네. 그렇게 있고 뭐 국밥을 먹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김구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노재승 전 위원장이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언론이 이걸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대선의 캠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아주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것은 단순히 청년인데 과거에 좀 잘못할 수도 있지라고 보기에는 이번에 그 이제 사퇴하면서 쓴 글도 보면 이런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고 제가 좀 보면서 좀 황당했던 건 마지막에 자신의 유튜브를 이렇게 광고하면서 마지막 사퇴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를 되게 왜곡된 역사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좀 이번에 바로잡게 되었다. 근데 그럼에도 무리가 있으니까 나오게 되었다는 식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오전까지도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분을 옹호하려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다가 끝끝내 이제 마지못해 이제 사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언론이 확대 해석시킨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예. 노재승 전 위원장이 검정고시 출신 아니세요? 그렇죠. 아니 노재승 전 위원장이 본인 인스타그램 SNS에다가 텍스트로 쓰셨죠.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로 쓰셨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열등감, 맺힌 게 많고 검정고시 출신은 열등감이 많다. 이런 사람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쓴 것이었겠지만 네. 그 사람 한 사람을 모욕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모든 국민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한 겁니다. 저 굉장히 기분 나빴고요. 당사자로서도. 그렇죠. 검정고시 출신이죠. 그렇죠. 아니 제가 검정고시 쳤는데 그게 뭐 제가 정상인이 아니고 뭐 정치를 할 자격이 없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득권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 폄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장해찬 본부장께서 너무 확대 해석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발언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공식 입장이신지 놀랍습니다. 그렇지 네. 않죠.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장해찬 본부장입니다. 당연히 자진 사퇴하는 결정을 또 내리게 되었던 것이고 네. 다만 여기서도 또 왜곡이 있어요. 네. 본인의 유튜브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인 옳은소리에 본인이 청년 소상공인이자 이 정치에 도전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퇴하게 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를 남긴다.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달라. 해명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본인 유튜브 홍보입니까? 그러니까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교하게 타격을 해야지 뭉뚱그려서 마치 이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기를 들고 싶고요. 네. 이미 사실 자진 사퇴한 마당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영입되었다가 여러 논란에 휩싸여서 정치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게 참 가슴 아픈 한편 본인이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저는 노재승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사과하고 국민의 어떤 비판과 질타를 받은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가 한 어떤 직접적인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뭔가 방어 논리를 펼치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네.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한 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영입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영입,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도 또 뭐 한 축으로 이게 맞냐, 옳냐, 그르냐, 이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판단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아, 근데 하나 참. 노재승 씨는 37세라고 알려져 있던데, 맞죠? 84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세죠. 정의당에서는 청년이 아니죠. 만 35세까지죠. 네, 저희는 만 35세까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45세까지. 맞아요. 만 예, 45세. 예.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청년 보좌역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 네. 만 35세까지로 청년 보좌역 청년 보좌역은 좀 달리 뒀습니다. 예, 네. 예, 예. 뭐 하기는 뭐 저기 시골에 이 경로당 가면 청년회장이 65세 이쯤 되기도 하긴 합니다. 네, 여튼 청년 정치인의 영입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아까 이어서 예, 조금만 권지웅 이야기 드리면 위원장님이요. 예. 아까 유튜브가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사과를 드리고 네, 깔끔하네. 근데, 바로바로 사과하니까 좋네요. 제가 좀 텍스트를 네, 잘못 네,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큰 문제라고 여겼으면 오늘 아침까지도 그 권성동 사무총장이 나와서 끝까지 이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은
그걸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청년 영입 관련해서는 저는 뭐 과도하게 사생활을 모두 다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 꼭 엘리트나 아주 대단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조금 함께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영입 자체도 필요는 한데 네. 좀 평범한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오카시오 코르테즈 미국의 그분만 보더라도 네. 그 전에 정치적으로 아주 뭐 유력한 어떤 경력이 있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됐던 건 아니잖아요. 네. 되려 그 주변의 삶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이제 빛을 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지금 강민진 위원장님. 예.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영입 인재를 드리는데 한창인데 지금 이렇게 각 당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정말 정치를 함께 하려고 하는 동료를 맞이하는 모습인가 네. 아니면 후보의 이미지를 잠깐 쇄신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네네. 활용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제 일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영입했던 어떤 청년 인재가 하루 전날에 국민의힘 문을 두드리면서 이력서를 냈던 그런 것도 이제 밝혀지기도 데이터 했고요. 전문가. 이력서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그분이시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영입되는 인재분들의 입장이나 또 그분들을 영입하는 당의 입장이나 이거는 자리를 주고 이미지 쇄신용으로 활용하는 이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고요. 지금 네. 각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에서 충분히 이제 성장하고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고 영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영입된 청년들도 나를 이렇게 픽해준 그 어떤 한 사람의 권력에만 기대지 않고 그 당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선거용으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청년을 활용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만 영입한 게 아니라 네. 지난 수요일 날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성분을 그리고 사회복지사 지망생을 그리고 자전거를 더 좀 편하게 탈 수 있게 운동하고 있는 분을 그리고 아빠 지원조례라고 해서 육아휴직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그런 청년들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짝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심지어 이분들은 다 당원이셨어요. 네. 당내에서 발탁했던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당내 발탁이다. 네, 네. 예, 당내 발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하루 전에 저한테 네네.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통해서 추천서 와서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그 김윤희 씨 이력서 검증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분 어떠냐 해서.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표가 나더라고요. 네. 이건 진영을 넘나드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기회주의적 자리 사냥꾼의 행태잖아요. 자리 사냥꾼.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런 분은 이재명 후보와 직접 영입 인사를 인재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 권지웅 위원장님께서 정말 잘 골라냈더라고요. 그 평범한 분들. 네. 자전거 전문가부터 해서 당내에서 키운 사람들은 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못 하느냐. 이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본질로 돌아가면 저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인재 수혈이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예. 선거철마다 정당이 이벤트용으로 외부 수혈에만 너무 많은 신경을 썼고 네. 인재 육성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네. 이 외부 수혈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서로 문제가 안 생겨도 내부의 인재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부분인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철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선과 무관하게 50대 50 정도의 밸런스를 각 정당이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네. 자, 청년 영입 그리고 인재 육성. 인재 육성에 정의당은 뭐 아는 바로는 훨씬 더 인재 육성 쪽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적어도 5대5 정도로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단 민주당은 원팀 선대위 했다가 슬림화 했다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비판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삼두냐 도대체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보다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더 많이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 대해서는 후보만 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낙연 언제 등판하는 거냐.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판단도 있어요. 조만간 등장하시지 않을까 싶고 예. 되려 이제 후보만 뛰는 게 아니라 후보가 직접 뛰는 거죠. 근데 되려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청년 예술인 간담회가 오늘 어제였습니까? 네. 어제 있었던 거기에서도 후보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가 전혀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악의적 편집된 영상을 이준석 대표님이 제가 그 자리 사회를 봤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의심이 드냐면 그 전에 이제 프롬프터가 안 켜졌을 때 한 1분 넘게 말을 못 하시거나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어떤 발언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생활을 전혀 모르구나. 예를 들면 주택 청약은 집을 안 사서 안 들어봤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것들이 연계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려 후보를 숨기고 후보 주변에 핵심 참모들이 말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 빨리 정책 토론을 해야 심상정 후보님의 진가가 빛날 텐데 언제 윤석열 후보님 등판하시고 이재명 후보님 같이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을지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권지웅 위원장께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가짜뉴스 보시는 거 위험하다. 이게 그렇다 싶으면 반드시 풀 영상을 체크하는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워낙 중력이시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제 그 자리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어제 무슨 자리였죠? 이제 대학로 소극장에서 청년 문화 예술인들, 뭐 개그맨, 연극 배우, 작가, 인디밴드 멤버들과 함께 코로나로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참석했고요. 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이준석 대표 혼자 대답을 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마이크 건네는 풀 영상 보시면 이준석 대표 답변 이후에 윤석열 후보 답변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만 이 청년 예술인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강연을 가서 생방을 공개하다가 이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중간에 생방을 끊어버렸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2주 전쯤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캠퍼스 지부 가서요 2시간 반 동안 학생들의 질문 끊지 않고 생방송으로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프롬프터 없으면 글 못 읽고 자기 생각 말 못하면 그 날카로운 질문들 서울대 학생들의 질문 2시간 반을 어떻게 계속 생방송으로 다 공개하겠습니까? 그 모든 영상이 국민의힘 옳은소리 유튜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반편적인 것들만 왜곡해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본인의 말을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은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선대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건 후보가 중심이지만 후보의 약점을 보강해주고 후보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점, 김종인 위원장의 강점이 윤석열 후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응시점 총량제나 주 4일제, 뭐 국토보유세 철회했다가 철회한 거 아니다 하는 등등의 너무 많은 발언의 리스크를 이재명 후보 혼자 떠안아야 돼요. 이거는 대선 후보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고 아니 민주당의 인재풀이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좌우에서도 같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보강해주고 강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조력자들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제작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그 이재명 후보 방송 끈 건 사전 합의된 거라고 그러네. 질의 내용 때문에 갑자기 끈 건 아니라고요. 어쨌든 끄긴 껐습니다. 이것도 그럼 좀 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자,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런 측면, 후보가 오롯이 후보가 더 직접 뛰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근데 그게 아니라 후보가 너무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저는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제발 직접 한번 정책 토론 좀 하자. 이런 얘기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게 꼭 후보 혼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선대위원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등장해야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말했을 때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참모진이라고 있는 분들도 의견이 엄청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병준 선대위원장이랑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 철학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꾸역꾸역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후보와 주변 사람들이 뭔가 아주 화학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가리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건 후보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히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것도 편집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청년들이 왔는데 후보 이야기는 거의 못 듣고 파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네. 일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후보 자. 유튜브를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와 네. 있습니다. 자, 네. 1분 남짓 남았는데요. 1분도 안 남았는데 우리 저 강민진 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심상정 후보 얘기도 해야죠. 예.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공조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 나온 거는 대선 결선 투표 요거 하자라고 하는 정치 개혁과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제3 그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전부 다 딱 선을 걷어요. 근데 결선 투표 이거 이번 대선 하기 전에 그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대선 결선 투표와 관련해서 공동 토론회를 하기로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아마 나란히 함께 이 결선 투표제 도입을 촉구를 할 예정이고, 네. 저희가 그날 합의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네. 코로나 병상과 또 이제 의료진 확보 관련한 부분도 합의가 있었고, 또 쌍특검 추진 그리고 또 이제 연금 개혁과 관련한 아젠다는 저희 청년정의당과 국민의당 청년조직이 함께 주도를 하기로 했고요. 네.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만나서 합의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네. 또 추후 이 양당 기득권 극복을 위한 여러 공조와 연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양당 기득권 연대라고 한편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양당 기득권 연대 얼마나 파열구가 날지 한번 같이 매주 목요일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네.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심상정 후보의 선전과 완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장해찬, 권지웅, 강민진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